Always first.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쌀 관세화 당정 협의에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난입했습니다. 계란과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회의가 곧바로 중단됐는데요. 잠시 현장 화면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입니다. 당정 협의가 일어나는 장소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전 7시 반에 시작된 회의에 이동필 장관이 보고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들어와서 계란과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회원들은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는데 반대한다면서 회의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조금 전 상황입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농민들 그리고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회원 10여 명이었는데요.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자 김무성 대표와 이동필 장관이 농민단체 회원들에게 사과와 함께 퇴장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회의가 한 40분 정도 중단이 됐는데요. 조금 전부터 회의가 재개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잠시 뒤에 취재기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농민들이 난입한 이유, 바로 쌀 관세율 때문입니다. 정부는 내년 쌀 시장 개방에 따라 수입 쌀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오늘 발표하기로 했는데요. 관세율 513%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박희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에 통보할 쌀 관세율을 발표합니다. 지난 7월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겠다고 선언한 지 2달 만입니다. 관세율은 500% 이상으로 책정됐는데 513%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WTO 협정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쌀 선업을 보호하고 쌀은 계속 양호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전문가들은 관세율이 513%가 되면 국내 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산 쌀이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최종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WTO에 수정 양어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관세율이 WTO에 통보되면 3개월 동안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습니다. 정부는 또 쌀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쌀 산업 발전 대책에는 안정적 생산 기반 유지와 농가 소득 안정, 국산 쌀과 수입 쌀의 혼합 유통 금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네, 이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 회의에, 당정회의에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난입했다는 소식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장에 연결이 됐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현장에 안윤학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아직 준비가 덜 된 모양입니다. 다시 준비가 되는 대로 잠시 뒤에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다시 됐나요? 네, 안윤학 기자. 네, 준비가 되는 대로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길이 2cm 정도 되는 나사못입니다. 한 달 전부터 김제시 일대 도로에 이런 나사못이 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까요? 바로 타이어 펑크입니다. 도로 곳곳에서 펑크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타이어 가게에는 타이어를 떼우러 온 차들이 넘쳐났고요. 영업용 택시도 하루에 여러 차례 타이어가 펑크나면서 도로를 다니기가 무서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마트와 아파트 주변을 시작으로 버스터미널과 기차역 주변에까지 뿌려졌는데요. 공포에 시달린 한 달. 어젯밤 드디어 나사못 테러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택시 승강장 바닥에 2cm 길이의 노란색 나사못이 무더기로 떨어져 있습니다. 택시 기사들이 영업을 시작하기 전 시내 도로 곳곳에 떨어진 나사못을 주워보지만 며칠 지나면 또 같은 자리에 나사못 수백 개가 뿌려졌습니다.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김제 시내에서 영업하는 택시 500여 대와 일반 승용차 등 모두 1000여 대가 넘는 차량 타이어에 이 작은 나사못이 막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은 택시기사들. 김제 시내에서 운행하는 택시 450여 대가 모두 한 번씩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많게는 5번 이상 타이어 수리점을 오간 택시기사도 있습니다. 개인 택시뿐이 아니지 회사차까지도 보통 택시기사입니다. 5방은 다 떼었다고 보면 돼요. 30방까지 떼온 사람도 있어요. 경찰 수사 결과 범인은 41살 서모 씨였습니다. 지난달 중순쯤 서 씨가 피해 지역 인근 철물점에서 나사못 5천여 개를 사는 모습이 CCTV에 잡힌 겁니다. 서 씨는 인적이 드문 새벽과 퇴근 시간에 자신의 차를 타고 다니며 나사못을 도로에 뿌렸습니다. 서 씨는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랬다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정부와 새누리당의 쌀 관세화 당정 협의가 열리고 있는 국회의원회관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윤학 기자,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회의는 당초 오전 7시 반에 예정돼 있었는데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오전 8시 15분쯤에 그 국회 관계자들에 의해서 일단 퇴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은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 농해수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간의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오늘 당정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인재 최고위원 등 여당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농림부 이동필 장관과 실무진 등 1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오늘 협의는 정부 측의 쌀 관세와 대책에 관한 논의 차원에서 열렸습니다. 오전 7시 반에 회의는 시작됐고 농해수위 안효대 간사의 인사말 이후에 이동필 장관이 보고를 하던 중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장관의 보고가 3분 정도 이어질 때쯤 농민단체 회원들이 고성과 함께 고춧가루와 계란을 던지며 회의장에 들어왔습니다. 회원들은 쌀 관세와 정책은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는 것이라며 회의 테이블을 걷어차는 등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농민의 총연맹 소속 농민들 그리고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소속 회원 10여 명이었습니다. 소동이 벌어지자 김무성 대표와 이동필 장관은 농민단체 회원들에게 사과와 함께 퇴장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알 권리를 주장하며 회의장에 한동안 앉은 채 퇴장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회의는 40분 가까이 중단됐고 국회 방어원들이 농민단체 회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내보내면서 상황은 일단 정리됐습니다. 회의는 8시 15분쯤 회의는 재개됐고 조금 전 8시 반쯤에 비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안윤학입니다. 네, 밤사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여고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인천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를 시작으로 이른바 낙하산 인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피아 척결이 시대적인 과제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집안 분위기를 가을처럼 바꾸고 싶다는 주부님들 많으시죠? 오늘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는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서 가을을 느끼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2부 만나고 싶었습니다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교육받기 좋은 도시를 1순위 목표로 삼고 있는 구로구의 이성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인천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시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게 네. 무슨 소리인가요? 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시민 소통과 시민 참여인데요. 그러니까 인천시가 이런 자치단체의 큰 방향에 대해서 역행하거나 축소하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최근에 정무부 시장직을 폐지한다던가, 이게 시민 소통하는 역할의 직책인데 이런 걸 폐지한다던가, 네. 20년 전에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체육회 상임 부회장 제도를 현 시장 측근으로 무리하게 부활시키려고 한다던가 하는 게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인천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 제도를 네. 부활하려고 한다는 거. 네. 어떤 자리인가요, 상임 부회장이? 시체육회는 인천 지역에 있는 체육계를 대표하는 단체인데요. 네. 여기 체육회 이사장이 있는데 이걸 대행해가지고 역할하고 있는 곳이 현직은 사무처장직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엔 네. 사무처장과 상임 부회장 같이 있다가 93년도에 이게 사업의 중복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어떤 업무 효율성 문제 때문에 상임 부회장 제도를 한 20년 전에 폐지를 한 거거든요. 예. 네. 근데 한 20년 동안 사무처장이 그 업무를 대행을 일단 해온 셈이죠. 그리고 그동안 잘 해온 셈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상임 부회장 자리를 다시 부활시키려는 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는 시민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는 안 되는데요. 이제 시에서는 사무처장이 대외 업무에 어떤 인사를 한다던가, 역할한 데 있어서 격이 안 맞는다, 이런 식의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사무처장께서는 지금 상임부회장 부활한 건은 철회해야 된다는 입장이시죠? 네, 예, 철회한다고 제안을 했고요. 예. 일단은 인천시에서 보류는 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인천연대에서 통과 절차, 어떻게 되고 또 통과시킬 권한, 원래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게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상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없어졌던 제도를 이제 다시 제도를 다시 만들려면 이사회에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 이사회 이사장이 인천시장으로 현직으로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지난주에 이사회를 하려고 그러다가, 예. 이게 시민들한테 계속 비판을 받고 논란이 되니까 일단 보류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아. 아시안게임 이후에는 다시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 예. 상임 부회장 제도는 일단 보류는 됐지만, 네. 예. 다시 또 거론될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예. 예.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사례가 있다고 하던데. 예, 지금 대표적으로는 인천시에서는 정무부 시장 관련된 논란이 계속 사실 되고 있습니다. 예. 정무부 시장이 지금 배국한 정무부 시장으로 임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임명되는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던 거는 거주지 문제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제출됐던 자기 서류에는 인천시 논현동에 거주하는 걸로 주소지를 옮겨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실거주하지 않고 네. 앞으로 거주할 계획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제출을 해놓고 최근까지 이사를 안 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례상으로는 임명이 되려면은 실거주를 인천에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그럼 자격 시비가 계속 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냐, 그리고 법제도로 만들어놓은 조례로 만들어놨던 정무부시장 임명과 관련돼서 이거 법을 어기면서까지 무리하게 정무부시장을 채용한 이유가 뭔지 시민들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배국한 정무부시장 측은 당시에 관사가 없어서 네, 그랬고 또 위장 전입이라면은 부동산 투기 같은 목적이 있어야겠지만은 네. 관사를 마련하는 동안에 왔다 갔다 한 것뿐이다.
이런 입장이고 또 어제 창보로 이사를 했다면서요? 예, 어제 이사한 걸로 확인이 일단 됐고요. 예. 근데 뭐 투기 목적이 아니더라도 예. 위장 전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법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두고 얘기를 일단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무부시장을 하기 위해서이란 목적을 갖고 주소지만 옮겨놓고 정무부시장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정무부시장을 하겠다고 같이 서류 낸 사람들은 예.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인천 시민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무리해서 정무부시장을 빨리 채용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군요. 동복지위원회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 인천에는 그 여러 개 구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 그 남동구에서 이게 그 중앙정부와 갈등이 생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동복지위원회라고 해서 동마다 그 사회복지의 혜택을 잘 못 받고 있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행정 서비스를 행정복지 제도를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게끔 예. 복지 통장 같은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 그 정부에서도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인천 남동구에서는 2012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는 사례의 대표적인 어떤 사회복지 모험 사례로 발굴되기도 했던 사업입니다. 예. 그 복지위원회를 없애겠다면 그 이유가 있을 텐데요. 남동구청 입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있는데 굳이 또 동복지위원이 필요하냐. 예. 주민자치위원들로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일단 하고 있는데 예. 동복지위원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로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라든지 주민복지 욕구가 계속 높아지는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전히 뭐 이런 그 행정에 대한 이해는 없이 예. 자치단체장이 전임 구청장이 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없앤다 이런 얘기들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동복지위원회 말고 인천 네. 동구에서는 또 주민들이 호평을 했던 사업을 중단했다고요? 예. 가장 우려된 사업인데요. 예. 그 인천 동구에서 대표적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마을 만들기 하고 주민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모두 다 중단될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올해는 그 작년에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하반기에 계획했던 사업이나 내년도의 예산과 관련돼서는 전액 삭감될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인천 동구는 원도심이 많은 지역이라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전임구청장이 하던 사업이라서 중단을 한다. 뭐 이런 소문들은 계속 무성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인천시가 예산 사정이 워낙 안 좋은데 예산하고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 인천시가 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굉장히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다른 예산을 좀 줄여가면서도 시민들이 원도심에 있던 분들의 어떤 사회적 갈등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행정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는데 이 역행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예. 지금 쭉 설명을 해주신 동복지위원회라든가 마을 만들기 사업 폐지라든가 이런 네. 문제들이 일단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다 폐지한다 이런 주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게 진짜 이유가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요. 그동안 전임 구청장들 했던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대부분 객관적인 평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져 있고 사업 효과도 굉장히 좋은 걸로 다 나와져 있습니다. 예. 근데 굳이 이런 것들을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다른 방법의 내용 갖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임구청장이 했던 것을 새로 된 구청장이 전임구청장이 색깔 지우기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훌쩍 다가온 가을. 오늘은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서 가을을 느끼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산림구단 알뜰주부죠.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계절이 바뀌면서 집안 분위기를 좀 바꾸고 싶다는 주부님들도 많으실 텐데 가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계절이 바뀌었다고 가구를 새로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그러나 이제 암체어나 커피 테이블과 같은 작은 가구를 들이거나 가구 배치를 조금만 달리해도 집안의 분위기가 확 바뀔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대부분 이제 소파를 벽에 붙여놓는 것이 이제 보통 집안의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 소파 뒤에 기다랗고 높은 콘솔을 소파 뒤에 배치하고 내가 자주 보는 책이나 식구들의 이런 사진이 들은 액자를 양쪽에 놓으면 공간 활용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또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저희가 그래도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곳은 또 집안이기 때문에 요 집안에 나만의 휴식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데요. 가을 햇살 가득한 창가 옆에서 창가 옆 소파와 차 한 잔의 여유 또는 소파와 티테이블의 위치만 옮겨도 생겨나는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거실 창 옆으로 아이들 책상을 옮긴다거나 혼자만의 공간이라면 침대를 거실 창 근처로 옮겨보는 것도 독특한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꼭 주어진 공간에 딱 맞춰서 배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고 대각선으로 또는 벽이 없는 공간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벽면을 이용하는 데코레이션 방법도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빈 벽면에 작은 선반을 설치하고 그 위에 나뭇잎이나 솔방울을 담은 유리병을 나란히 진열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요. 네. 이렇게 가을을 집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데코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빈 벽면을 페인트로 컬러 포인트를 주고 싶다면 벽면 한쪽을 다 칠하기보다는 바닥에서부터 90cm 정도 높이 정도만 칠하거나 이어지는 기역자 벽면에 같은 컬러로 포인트를 주시면 식상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타이포그래피나 독특한 패턴을 활용한 벽지를 액자에 넣어서 하나의 아트워크처럼 연출하거나 복도를 따라 크고 작은 크기의 액자를 여러 개 배치해 감각적인 갤러리처럼 조성할 수 있는데요. 이때 액자 프레임은 같은 컬러, 그다음에 같은 스타일로 통일하시는 것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눈으로 보는 즐거움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 즐기는 즐거움, 향기로도 집안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아로마의 효과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제 아로마 효과에 따라서 집안 곳곳에 가을 향기를 느껴볼 수 있는데요. 애플의 경우에는 원기 회복 및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고요. 블랙베리는 집중력과 기억력 증진, 또 블루베리는 기억력, 집중력 증진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예. 코코넛은 심리 안정에 효과적이고 정서 불안증을 해소해주고요. 유칼립투스 같은 경우엔 두통, 호흡기 질환, 기침, 살균, 해열, 여드름에 효과적이며 머리를 맑게 해준다고 합니다. 가드니아는 면역 기능을 강화해주고 포도 같은 경우에는 병환 후 체력을 보강해주며 악취를 제거해주기도 하고요. 히아신스는 공기 정화와 악취 제거에 효과적이고 자스민은 성적 흥분을 강화하며 불감증 해소와 심리 안정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 또 라벤더는 방충 효과, 불면증,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고 레몬은 스트레스 해소 및 원기 회복, 두통에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예. 집안의 벽지나 가구의 색상을 바꿔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이제 포인트로 우리 가을 딱 하면 생각나는 게 정말 가을은 여러 색상을 머금고 있지만 그중에 한 가지를 고른다면 바로 브라운 갈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좀 라이트 브라운과 다크 브라운을 적절히 조합해서 침구나 쿠션에 이용하거나 또 이제 창고에 또는 베란다 같은 데 오래된 우드 소재 가구를 포인트만 페인트로 리폼해서 배치해 보셔도 집안이 가을 분위기로 바뀔 텐데요. 이제 이럴 때 티테이블의 다리 하나를 주황색 또는 이제 오래된 서랍장의 한 칸만 포인트로 색상을 칠해 보시면 브라운 계열의 작은 구성으로 보다 고급스럽고
진중한 가을 분위기를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가구를 새로 사고 싶은데 너무 가격이 비싸가지고 뭐 가구를 새로 사거나 새로 인테리어 장식하는 게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한 정보가 있을까요? 네, 이제 거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파는 한번 구매하면 다시 재구매하시기가 힘들 텐데요. 네, 그렇다고 이제 슬쩍난 소파를 교체하려면 또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가을철 신선한 분위기를 위해서라면 화사한 비비드 컬러의 1인용 체어나 티테이블 등의 소형 가구를 매칭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시선을 분산시키면서 감각적인 인테리어 효과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럴 때 이 소파 위에 패드를 깔 수도 있는데 이 패드를 바꿔보시거나 소파 밑에 이제 러그라고 하는 분위기를 주셔서 또 집안 분위기도 바꿔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소형 가구로 포인트 컬러를 줄 때는 가족의 취향이나 개성을 살려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밝은 베이지 톤 계열의 소파에는 그린, 옐로우 컬러가 잘 매칭되고 어두운 브라운이나 블랙 컬러의 소파인 경우에는 블루나 핑크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서 시선을 분산시켜 주시면 한층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포인트 컬러를 주신다고 해서 2가지 이상의 컬러를 사용하게 되면 자칫 산만해 보일 수가 있으니까 컬러 선택과 가구 배치, 가구 디자인에 신경을 써서 포인트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테리어 소품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DIY라고 해서요. 요즘 인테리어에도 많고 이제 거의 작은 공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DIY 제품을 판매하는 곳을 좀 알려드릴게요. 인터넷에서 타이거우드, 손잡이닷컴, 문고리닷컴에서는 이런 DIY와 리폼 재료를 많이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구트리에서는 좋은 원목 반제 가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완성된 제품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재단이 된 제품들을 구매하셔서 집에서 이제 그거를 조립만 하시면 되는데요. 네. 또 이 밖에도 자카하우스, 그녀의 하루, 나세레나, 바닐라홈, 햇번샵에서는 완제품 인테리어나 소품, 또 이제 주방 소품을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썬큐티에는 예쁜 원단이 많다고 합니다. 이제 페인팅을 나는 색상을 보고 고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벤자민 무어라는 곳이 있는데 이때는 이제 분당 직영점이나 이 직영점들을 찾아가시면 직접 보고 구입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친환경 원목 가구가 다양하고 예쁜 곳으로는 데코룸이 있고요. 저렴한 갤러리장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는 뉴월드 가구를 추천하고요. 조명 소부로는 캐빈 램프, 샛별 하우스 등을 많이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훈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사 갈 때 아이들의 교육 여건을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을 반영한 걸까요? 구로구에서는 교육 환경 개선을 1순위 과제로 꼽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얘기 잠시 뒤에 이성 구로구청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시세를 체납하면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뿐만 아니라 고급 오토바이도 압류해서 공매합니다. 오토바이 압류 대상자는 시세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 가운데 120cc 이상 중대형 오토바이를 소유한 사람이며 그 미만은 생계용으로 간주해 압류하지 않습니다. 서울 여성들은 평균 31.5세의 첫째 아이를 낳고 전체 산모 중 74%가 3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32.5세, 첫째아 평균 출산 연령은 31.5세로 파악됐습니다. 20년 전인 1993년 서울 여성의 평균 출산 연령은 28세, 첫째아의 평균 출산 연령은 26.8세였습니다.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 동네 의원의 진료비가 지금보다 500원 정도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개정한 동네 의원 토요일 오전 진료 가상금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차로 다음 달부터 내년 9월 말까지는 토요일 오전에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는 초진 기준으로 지금보다 500원이 더 늘어난 4,500원을 내야 합니다. 또 내년 10월부터는 추가로 500원이 더 늘어난 5,000원 정도의 환자 본인 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서울 천호동에서 62살 김모 씨가 9층짜리 건물 옥상에 올라가 휘발유를 들고 투신 소동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대원 50여 명이 출동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으며 김 씨는 40여 분 만에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지난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죠. 당시 서울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구로구의 이성 구로구청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연임을 축하드리고 60%의 아주 높은 지지를 받았어요. 예. 지금 청취자분들 중에는 구로구민도 계실 텐데 뭐 인사 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구로구청장 이성입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도 많은 협력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그 투표에 60%나 지지를 했으면은 구민들이 많이 협력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표심을 얻으셨어요?
저도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 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생각하건대. 예. 제가 좀 만만한 구청장 또 전혀 권위 없는 구청장, 예. 카리스마 없는 구청장. 이게 조금 더 주민들에게 좀 친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선거운동할 때 현수막도 안 걸었다고 그러던데 한 개도 안 걸었어요? 선거운동 공식 현수막은 걸었고요. 예. 그거보다는 지난 4년 동안에 저희가 현수막을 구청사에 또는 거리에 한 번도 안 걸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저희가 복지 분야 3년 연속 서울시 최우수구 이런 식으로 상을 95번을 받았거든요. 예. 보통 하나만 받으면은 경축해서 붙이거든요. 예. 또 큰 도로를 착공하거나 또는 준공이 되거나 또는 무슨 노인복지관이 새로 생기거나 큰 그런 준공을 할 때도 저희가 현수막을 안 걸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간부회에서 4년 내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절대로 구청이 뭘 했다고 자랑하지 말으라고 계속 해왔는데요. 어쨌든 현수막 안 걸고 또 그것 때문에 홍보한다고 부산 거리지 않고 그걸 기조로 삼아왔습니다. 겸손 모드로 나가셨군요. 그게 사실은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홍보 안 하고 현수막 하나 안 걸고 끝까지 그렇게 가가지고 다음 선거 때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건 구청장 혼자 생각이고 요즘은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러니 현수막 걸으라고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은 뭐라고 그러세요? 제가 끝까지 좀 버텼죠. 그래가지고 제가 자랑하지 않아도 결국은 다 안다. 내가 한두 달 사이에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께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인데 4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결국은 내가 프랑카드 안 걸어도 알 사람 다 알 것이고 프랑카드 거는데 돈 쓰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그랬었는데요. 선거 끝나고 나니까 그걸 다 알아준 것 같은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취임식도 아주 조용하게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조용하게 하셨어요? 사실 안 한 데도 구청도 많았지만요.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뜻도 전해야 되고 또 앞으로 4년간의 각오도 밝혀야 되고 이제 공원에서 했는데요. 공원에서 별도 무대나 이런 건 안 만들었고요. 공원에 있는 나무 사이에다가 이제 취임식이라고 플라카드 하나 걸고요. 어느 공원에서 하셨어요? 구청에서 멀지 않은 가로공원이라고요. 이제 주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초청장도 안 만들었고요. 이제 거기다 스탠딩 마이크만 하나 딱 세워놓고 취임식을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무 그늘에 서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의자 좀 깔았는데 거기 앉아 있기도 하고 또 오다 가다 또 보시고 또 참여도 하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구청장 집무실의 기존의 틀도 확 깨버렸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깨버리셨어요? 아마 제 방이 전국에서 제일 작은 단체장 방일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넓이가? 한 10평 조금 안 되는데요. 옛날 구청장실에 한 4분의 1 정도로 줄여놓은 건데요. 이게 사실은 특별한 어떤 계기보다는요. 제가 서울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요. 외국의 시장실을 많이 가봤습니다. LA 시장실이나 샌프란시스코 시장실이나 굉장히 많이 가봤고 또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미국에 있던 시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던 시에 이제 시장하고도 굉장히 친했고요. 어디였나요? 좀 코렐이라고 하는 시인데요. 미국 남부예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인구 한 10만 좀 넘는 이제 그런 시였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당히 큰 시입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큰 시든 작은 시든 미국에 있는 시장실은 대개는 다 한 6평, 7평뿐이 안 됩니다.
책상 딱 하나뿐이었습니다. 소파도 없고요. 그렇군요. 책상 하나에 그냥 결제 받을 때도 그 시장 책상 앞에 와서 서서 보고를 합니다. 예. 그래서 참 그거 보고 여러 가지 느낀 게 많아가지고 나도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은 저런 시장실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랬군요. 제 방을 그와 비슷하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 서울시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셨는데 구로구하고는 어떤 연고가 있으십니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요. 예. 구로구의 부구청장을 한 4년 동안 했습니다. 예.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은 저 가족들은 또 구로구와 인연이 있습니다. 제 예. 동생도 구로공단에서 일을 했고 제 형도 구로공단에서 일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로공단이라는 말 쓰시니까 제 옛날 말씀. 지금 구로공단이란 말 없잖아요. 지금은 이제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4년 동안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겸손한 행정 또 말없이 그냥 하는 행정으로 인기를 얻으셨기 때문에 재선이 됐을 텐데 그래도 기억에 남는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또 아쉬운 일 어떤 게 있을까요? 뭐니 해도 제일 보람이 남는 거는요. 그 구로구가 수혜가 많은 곳이었거든요. 상습 수혜 지역이라 봐도 뭐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도 서울에서 제일 그 수해로부터 안전한 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거의 수해 걱정을 없앤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년째 수해 제로인데요. 딱 한 가구도 이제 수해가 난 가구가 없는데요. 뭐 아마 앞으로도 웬만한 큰 비가 와서는 구로구에 수해가 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저수지도 만들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동안 물론 이제 하수관을 큰 걸로 바꾸고 그런 것도 했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산에 있는 물길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찾아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그 사방 사업을 하고 그래가면서요. 거기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면 아래에 있는 동네에 그 하수관이 막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것까지 다 정비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로구가 어찌 보면 창안을 했다 봐도 다름없는데요. 뭐 하수관을 넓히거나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구별 대책이라는 걸 저희는 했습니다. 가구별로. 과거에 수해가 났던 가정들에 대해서 그 수해가 왜 일어났는가를 전부 다 분석을 해가지고요. 이 집은 물이 어디로 들어왔나. 예를 들면 집안에 있는 싱크대에서 이렇게 역류를 했는지 화장실에서 역류가 됐는지 아니면 현관문으로 외부에 있던 물이 그냥 흘러 들어왔는지 그걸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막아주는 공사를 저희가 약 2,000 가구가 넘게 집집마다 그걸 다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는 비록 도로에 물이 좀 찰랑거려도 집으로는 이제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가구별 대책이 특히나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람 있는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아쉬웠던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 오랫동안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분란도 있었고 또 기다리기도 했던 이제 우리 가리봉동 지역의 어떤 재개발이죠. 일종의 도시재생 사업. 이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또 건축 경기 이런 에 따라 가지고 완전히 무산되고 이제 해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 4년 동안 어떤 길을 못 찾고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지만요. 이제는 그래도 해제가 되고 새로운 길을 이제 서울시와 함께 또 주민과 함께 지금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방향으로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던 일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구로 구민들이 구로구의 1순위 과제로 교육 환경 개선을 꼽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교육 환경이 좀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특히 이제 대학 입학 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갈 때 또 중학교 올라갈 때 많이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고 그러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작년에 2번에 걸쳐서 구민 대토론회를 했거든요. 재작년에는 500인 원탁 토론회, 작년에는 100인 릴레이 토론회에서 100명씩 7번에 걸쳐가지고 700인 토론회를 했는데 두 해 다
국민들이 제일 시급하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게 교육으로 나왔습니다. 교육을 개선해달라. 국민의 약 30% 이상이 교육을 빨리 개선해달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구로구의 교육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공약에도 교육을 제일 첫 번째로 걸었고요. 구청장이 물론 교육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거 좀 개선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위해서 뭐 동네마다 도서관도 만들고 대학 진학 상담센터도 만들고 그랬다고요. 예. 그 예산은 다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공약에다가요. 매년 100억 이상을 교육 예산으로 투입하겠다 했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구청의 예산이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때문에도 지금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공약을 왜 세웠는가 하면요. 날이 가면 갈수록 재정이 어려지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내걸지 않으면은 그걸 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공약으로 걸어야지만 이 100억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공약을 걸었고요. 어렵더라도 저희 교육 개선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을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구로공단 말씀 잠깐 하셨습니다만 지금 뭐 완전히 딴 걸로 바뀌었고, 그 미국 실리콘밸리하고 자매 결혼까지 추진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했어요? 구로공단이 지금 굉장히 경쟁력이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약 12,000개 기업이 있고요. 그 안에 약 16만 명의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한 개 한 개 기업을 보면은 아주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지명도가 있는 실리콘밸리와 공동 어떤 협력 또 공동 연구 이런 게 진행되면은 좀 이 경쟁력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자매 결혼을 맺어주려고 합니다. 이제 구로구청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실리콘밸리가 있는 도시가 미국의 산호세시입니다. 그래서 산호세시하고 구로구하고 먼저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그 양도시에 있는 IT 단지를 또 자매 결혼을 맺어주는 2단계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호세시하고 아주 열심히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자매 결혼이 된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편지가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그 의향서를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습니다. 접촉이. 왜냐하면은 산호세 시장이 지금 선거 중입니다. 그렇군요. 시장 선거가 다음 저쪽 사정으로. 예.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이성 구로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문자 들어오는 게 있네요. 주민 6467번으로 들어왔습니다. 개봉동 주민입니다. 개봉초등학교에는 4학년부터 광명이나 목동으로 전학을 가는 현실입니다. 또 개봉초등학교 학력 좋습니다. 그런데 경인중으로 진학한 후 학력이 떨어집니다. 교육을 좀 살려주세요. 지금 뭐 살리고 곳이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요. 많게는 60% 정도가 50몇 프로가 타구로 전학가는 그런 학교도 있었습니다. 우리 어떤 한 동에요. 중학교는 그 중학교 졸업생의 약 50몇 프로가 평균적으로 타구로 전학을 가셨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지금 구로구의 고등학교들이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몰라보게 좋아졌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3배 이상 거의 4배에 가깝게 좋은 대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래가면서 이제 전학 가는 게 끊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구로일동 같은 경우는요. 그 50%가 넘게 전학 가던 그 학교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전학 간 학생이 5%도 안 됩니다. 거의 전학 간 학생이 10분의 1로 줄었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지역별로는 이제 전학이 완전히 끊어진 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개봉동 지역에 아직 아쉬움은 많은데요.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지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조금 그 신뢰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뢰를 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 들으시는 분 중, 청취자 여러분 중에 구로 구민들 계실 텐데, 혹시 그 민원들 있으시면은 저희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유료 문자 50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이성구청장님께 바로바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구로 공단에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런 거 외에 구로구에는 그 시장들도 전통 시장이 많아요. 구로시장, 가리봉시장. 거기 또 중국 그 교포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현대화 작업 뭐 꾸준히 진행을 한다고요. 지난 한 40년간 구로구의 제일 큰 시장이면서도 제일 낙후되어 있던 이제 구로시장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남구로시장, 하나는 구로시장인데요. 그 남구로시장이 이제 완전히 현대화돼 가지고 아마 서울에서는 가장 아주 괜찮은 시장으로 변모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요. 이제는 빈 가게가 없습니다.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또 그 옆에 있는 구로시장이 현대화가 확정이 돼 가지고 서울시와 정부로부터 예산 30억 원 지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제 그게 끝나면은 또 가리봉 시장이 숙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 구로구에 이제 남아있는 이제 숙제가 이제 오류시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예, 오류동 옛날. 예, 거기는 완전히 폐허입니다. 가게가 없는 지가 벌써 폐허가 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예, 거기도 이제 새롭게 그 변모를 시키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아마 늦어도 한 달 이내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하고 계속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쭉 지나서 준비한 질문에 반도 못한 것 같은데 시간이 거의 다 됐어요. 1분도 안 남았는데 앞으로 4년 동안 또 구로구를 이끌어 가실 텐데 어떤 계획이세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언제나처럼 그 국민과 그 가까이 하는 국민들과 이야기를 많이 듣는 그런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리 구로구청을 군림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봉사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곳으로 확고하게 정착을 시키겠습니다. 또 우리 구로구청 공무원들이 이제는 그 청렴, 깨끗한 게 이제는 완전히 몸에 배도록 제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구가 보다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보다 따뜻한 곳이 되도록 저희 구로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 구로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배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